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다몽입니다. 자, 수다몽에서는 조선시대 큰 이슈가 되었던 스캔들을 일으킨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꽤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세종식이 수많은 남자들을 유혹해서 장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유감동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 세종시기에 이렇게 세종을 좀 곤란하게 만들었던 스캔들이 여러 번 있었고, 오늘 이야기할 스캔들도 세종을 좀 꽤나 곤욕스럽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말 밀직부사와 조선원수 등의 벼슬을 지내며 당시 조선의 해안에 출몰했던 왜구를 격퇴하는 공을 세웠던 유만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만수는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할 때 적극 협조를 하고 이성계의 혁명파에 합류를 해서 이후 개국 원종 공신 회군 1등 공신이 된 인물인데요.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석 편에 섰다가 태종 이방원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어쨌든 공신임은 분명합니다. 이 유만수에게는 유원지, 유은지, 유연지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중 오늘 이야기해 볼 중심 인물은 둘째 아들 유은지입니다. 이 둘째 아들 유은지는 수다몽 영상에서 스쳐 지나가듯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언제 언급이 됐냐면 혹시 여러분 우왕의 여인들 영상을 보셨어요? 우왕이 꽤나 많은 왕비들을 들였다더라 라는 영상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때 우왕의 제8비인 선비가 되었던 왕흥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흥의 딸은 우왕 폐위 후에 다시 이제 친정으로 돌아왔다가 유은지와 재혼을 한 거예요. 조선 건국 후 한때 왕비였던 여인이 재혼을 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두 사람은 태종 3년에 강제 이혼을 당했고 선비 왕씨는 배주로 유배를 가고 유은지는 이때 봉주로 유배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병마사가 된 유은지는 외선을 물리친 그 공을 인정받았고 여러 벼슬을 거쳐서 세종 17년에는 정헌대부로 종 이품 벼슬인 동지 중추원사에 임명되어 당상간의 직품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세종 18년 3월 8일 세종이 왕자들과 더불어 문무대신들을 거느리고 강무하기 위해 강원도로 떠나 있었는데요. 강무라는 것은 이 국왕을 모시고 이 친님 하에 거행되는 군사훈련 및 수렵대회를 하는 것으로 이때 사냥을 해서 잡은 이 동물들은 종묘에 제사를 올리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요리를 해서 백성들과 더불어 잔치를 베푸는 그런 정례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이 궁궐을 벗어나서 여러 산천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어찌 보면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3월 13일 사헌부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별시위 이석철의 아내 유소왕이 자신의 조카인 유중인과 간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은지의 딸인 이 유소왕이 유은지의 친손자 유중인과 근친상간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아니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있던 이 조선에서 이런 배덕한 일이 일어나다니 너무나 세종은 놀랐겠죠. 사실 세종 9년에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린 유감동 스캔들이 있었는데 유감동이 정을 통했다는 수많은 남자 중에서 유은지의 맏아들 유강이라는 인물이 또 이름에 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딸과 손자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세종이 이런 배덕한 자들을 봤나 이들을 빨리 추국하라 하면서 의금부에 명을 내리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날의 일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혹 말하기를 유중인이 지난번에는 아버지의 기첩과 간통을 했는데 지금 또 이와 같이 풍속을 손상시키니 죽어도 남은 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중인이란 인물이 워낙 행실이
좀 나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버지의 기첩과 뭐 노란한 적이 있는데 또 이러니까 이놈 죽어마땅하다 이런 걸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3월 16일 이 사태의 중함을 생각한 세종이 좌승지 정갑손에게 명령을 내려서 의금부에 가서 직접 가서 이 유소왕과 유중인을 조사를 해봐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두 사람은 강상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대간과 형조에서 합동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달 후에 세종에게 더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옵니다. 유은지는 언제나 음탕하고 풍류를 좋아해서 날마다 제 욕심을 마음껏 채웠고 또 그 누이가 지난 무인년에 음탕한 것을 마음대로 하다가 차명을 당하였으며 이제 또 유은지의 딸 유소왕과 조카 유중인이 서로 간통하였고, 이 뒷문장이 중요해요. 둘째 딸 유종비는 형부 이석철과 간통하여 더러운 소문이 일국에 가득 찼으니 전고에 듣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금수와 같은 행동들은 실상 유은지가 음탕한 짓을 많이 한 데서 연유가 되었으니 그 아내와 자손들을 모두 먼 변방으로 축출하여 죽을 때까지 벼슬을 못하게 해서 풍속을 장려하시옵소서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와, 이 집안 난리 났다, 그죠? 일단 이 유소왕의 아버지 유은지는 원래 음탕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많이 일으켰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유은지의 또 누이 동생이 어떤 스캔들을 일으켰다라는 기록이 있는 건데, 이 누이 동생은 그러니까 스님과 은밀히 간통을 했어요. 그런데 뭐 간통을 한 것까지는 또 그렇다 치고 이 집안에 있던 간호 3명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누설이 될까 봐서 이 간호 3명을 다 죽인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종 3명을 함부로 죽였으니 귀한 생명을 함부로 죽였다고 해서 이 유은지의 누이는 차명에 처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또 지금 유은지의 첫째 딸 유소왕이 지금 조카와 간통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집가지 않은 둘째 딸 종비가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유소왕의 남편이자 자신의 형부인 이석철과 간통을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와, 이 콩가루 집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종은 아이고 머리야, 이 집안 도대체 뭐야 하면서 이 사원부의 상소대로 이들 일가를 모두 자원 안치하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먼 변방으로 일단 다 쫓아내 라고 명을 내린 거죠. 그리고 4월 22일 사원부에서 이제 세종에게 유소왕의 남편 이석철과 이 처제 유종비의 통간에 대한, 둘이 사통을 한 것에 대한 형벌을 정해서 이제 아뢰게 되는데요. 이석철이 처제인 유종비와 이 통간을 한 것은 원래 화간에는 장 80대를 내려야 하지만 처제를 통간한 자는 보통죄로 논죄해서는 안 된다 하니 아내의 전 남편의 딸을 통간했을 때와 같은 형인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풍속이 사위가 처가에 붙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가 쪽 친척이 모두 죽으면 이 처제를 길러서 혼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 처제와 추잡한 행실을 했으니 이거는 금수와 같으며 풍속을 문란시킴이 이보다 더할 수가 없다. 크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고에 따르면 이제 조선 초의 법률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화간을 한 사람들은 장 80대에 처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는 조선 초라서 여인들이 재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재혼을 할 때 딸이 있으면 딸을 데리고 재혼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데리고 이 딸과 통간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짐승과 같은 짓을 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했다는 겁니다. 아니, 딸에게 몹쓸 짓을 하는 이런 자들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고 이들의 죄를 무겁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 초에는 혼인 후에도
남자들이 일단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처제와 눈이 맞은 거예요. 사실 세종이 친영례를 실시를 하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친영례는 임진왜란 이후 사대부들에게 퍼지게 되고 16세기 후반에 자리를 잡게 되어서 이때까지는 처가살이를 많이 했던 겁니다. 여튼 이 사헌부에서는 이석철과 유종비를 강력 처벌할 것을 상소하게 되는데 세종은 이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게 될까요? 세종이 도승지 이 신인손을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되게 길어요. 일단은 앞서서 세종 시기에 굉장히 많은 간통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종이 실제 법률에 정했던 것보다 더 센 처벌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관찰사 이기산의 아내가 지신사 조서로와 간통을 했을 때는 내가 너무 혈기왕성했을 때라서 내가 그때 극형을 내렸다. 극형을 내리면 뭔가 이들이 좀 조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유감동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스스로 기생이라고 칭하면서 도성 안팎에서 음행을 일삼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무리 극행을 처해도 음행을 할 애들은 다 한다. 내가 그 율 외에 그렇게 엄하게 처벌을 한 것은 지금 내가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 가서 율대로 하도록 잘 의논해서 뭔가 처리를 해봐라. 따로 좀 의논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도승지 신인손이 이제 의정부에 가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의정 황희, 자의정, 최윤덕 등등이 다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한 다음 다시 보고를 올리는데요. 전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하지만 이 이석철의 더러운 행실은 이 온 백성들이 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대로만 그대로 따르면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그 법률에 더해서 변방에 가서 군역을 하는 것을 더해서 벌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고 그 의견에 따르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석철과 유종비는 각각 장 80대를 맞고요. 그리고 유종비는 역시나 이제 외방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석철은 평안북도 자성 지역에 있는 여연이라는 곳에서 군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군역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좀 모자란다고 생각을 했던지 사헌지평 홍심이 이 이석철의 추잡한 행실이 너무나 큰데 장 80대에 군역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돌아올 수 없도록 그 어영에서 영영토로 군역을 하도록 하고 다시는 벼슬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주소서라고 다시 아뢰게 되었고 이석철은 평생 군역을 하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자, 앞서 변방으로 쫓아내라 라고 했던 그 유은지 일가들 있죠. 이들은 모두 이제 서흥이라는 곳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서흥은 황해도 중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유은지가 앞서서 그 강제 이혼 당했을 때도 봉주로 유배가 되었다가 다시 서흥으로 옮겨지는데 이곳에 노모가 있는 지역이어서 이곳으로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은지의 본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서흥이라는 곳인 거죠. 이에 장령 남간이 유은지의 부자와 아내와 그 손자가 풍속을 다 더럽혔는데 서흥에 지금 안치되어 있는 거는 그건 안 된다. 더 멀리 변방으로 보내서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며 다시 세종에게 아뢰게 됩니다. 자, 그러자 세종이 아니 물론 얘네들이 많이 음란하긴 했지. 그래서 내가 멀리 귀양을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손이 너무 많지 않냐. 근데 모르는 곳에 보내면 얘네들이 추위야 배고프는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서흥에 안치를 해서 이 추위야 배고픔을 좀 면하게 해줘라 하면서 이 유은지 일가를 배려하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공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신의 일가니까 요 정도는 좀 배려를 해줘라 라는 그런 얘기였던 거죠. 그런데 아직 이 유은지의 큰딸 유소왕과 조카 유중인의 사건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해 5월 11일 기록을 보면 이 유중인과 유소왕은 옥사가 이루어져서
차명을 당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 이거 빨리 면해야 되는데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유중인이 옥중에서 이제 종을 불러서 쪽지를 써줘요. 종에게. 내가 지금 4차례나 형벌로 문초를 받고 3차례 압수를 당해서, 압수를 아시죠 여러분? 그 무릎을 꿇게 해서 거기 앞에다가 사금파리 같은 거 깔아놓고 무릎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고문하는 그런 압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거짓 자복을 한 것이지 실제로는 간통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북을 쳐서 이것을 호소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쪽지를 가지고 간 종이 우리 주인 나리는 억울합니다 하면서 억울할 때 치는 북 아시죠? 북을 막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세종이 다시 야 걔네들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추문을 다시 해야 되냐? 라고 의논을 했는데 이때 황희가 예 추문을 다시 하는 게 맞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 그래 그러면 이전에 했던 애들은 지금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문을 담당할 그 부관과 위관을 새로 구성을 하고 의금부에 가서 다시 추문을 하도록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들은 어떤 결론을 맞게 될까요? 자, 이들을 다시 추문해 본 결과 유소왕의 남편 이석철이 여종 쌀이의 말을 듣고 이들을 무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세종은 이석철이 아내와 조카를 무고한 것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러면 이석철에게 또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장 80대에 영부의 군역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 무고한 죄 해봤자 이제 장 20대를 더하는 건데 그거 뭐 꼭 내려야 되냐? 사실 이 유중인은 그 전에 아버지의 기생첩하고 간통을 했으니까 지금 뭐 아니라고 해도 고모하고 간통을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수는 없지 않냐? 하면서 또 벌을 내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유중인하고 유소왕은 저 외방으로 그냥 내치는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대신들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대신들이 유중인과 유소왕이 간통이라는 어떤 증거가 없으니까 다시 판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세종은 일단 유중인과 유소왕은 그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럼 살아라 하고 보내주고 이석철은 이 군역을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유삼천리에 3년 동안의 역사를 더해라 라는 그 벌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또 토목공사에 종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역을 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주인 유소왕을 모함을 했다는 여종 쌀이 있죠. 쌀이는 차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쌀이가 단독으로 주인 마님을 무고한 게 맞을까요? 쌀이가 유소왕을 무고하도록 뒤에서 조종한 것은 혹시 이석철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정말 간통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어쨌든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인 세종 19년 9월에 세종은 이 유은지 일가들을 모두 용서해주고 그 이석철과 간통을 저질렀던 둘째 딸 유종비 있죠. 유종비 외에는 모두 석방을 해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후에 대신들이 아니 유은지를 왜 돌려보내냐, 이들을 다시 외방으로 보내야 됩니다 라는 건의를 계속 하게 돼요. 유은지는 배우지 못해서 학술이 없는 데다가 가온이 바르지 못해서 원래 더러운 소문이 있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삼가고 경계하여 전에 받은 그 징계를 덮었어야 할 것인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또 자기 몸 가는 대로 욕구대로 방자하게 하고 그 딸이나 그 손자가 집에 그 막 더불어서 뒤섞여서 분별 없이 검은 곳 타고 노래 부르고 술을 권하고 그렇게 노니 이거는 광대와 다름이 없고 행실은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들을 다시, 그러니까 유인지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스캔들의 주인공인 유중인과 유소왕만이라도 외방으로 쫓아내는 건 어떠냐 라면서 타협안을 내기도 해요. 세종은 아유 됐다, 이미 결정난 일이니까 이제 그만해라 하면서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대신들은 유은지의 고신을 거둬야 된다고 계속 상소를 올리게 돼요. 가도를 바르게 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한다 하면서 계속 세종에게 유은지의 고신을 거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세종은 이를 윤호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종 21년 유은지는 또 복권되게 됩니다. 유은지는 세종 23년 9월 12일에 사망을 하는데요. 그때까지 대신들은 잊을만 하면 유은지를 파면시켜야 된다, 직첩을 거둬들여야 된다라는 상소를 계속 올렸다고 합니다. 유은지의 졸기에 유은지는 성품이 사치스러운 거 좋아하고 또 사냥에 쓰는 그 매와 개를 좋아했으며 음악을 좋아하고 여색을 밝혔으며 학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 없었고 재주도 없었으며 또 집안의 도덕과 규율이 바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떡하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대대손손 굉장히 수치스러운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이 유은지 집안은 굉장히 그 무예가 뛰어난 무인들을 많이 배출을 해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유강, 유서, 유수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강은 유감동 스캔들에 얽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무예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어서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수다몽 영상에서 제한대군 이야기 했었잖아요, 여러분. 제한대군이 제일 처음 결혼했던 이 김씨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씨 부인의 외할아버지가 유수지요. 그 제한대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을 도와서 황보인 김종서를 제거하는 공을 세워서 정난공신 2등에 책록되고 이 문성군에 공해졌던 인물이 바로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막내 아들 유서 역시 여러 벼슬을 거쳤고 또 계유정난 때 작은 공을 세워서 또 문청군에 봉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막장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뭐 그 아들들도 공을 세우고 나름 조선대에서 잘 나가는 무인들로 활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선 초 세종을 난감하게 했던 막장 가족들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